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넷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컬렉션, 리스트 오브 T를 다뤄보겠습니다. 동적 배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애드와 리무브와 인덱스 접근이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박싱 없이 각 타입을 저장한다는 게 IL 레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유니티 핫패스에서 신입 개발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유니티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료 구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떠있는 적이 몇 마리인지 미리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다 모아두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에너미 배열을 떠올리시겠지만 곧 막히게 됩니다. 배열은 한 번 만들면 크기를 바꿀 수 없어서 새 적이 등장할 때마다 더 큰 배열을 새로 만들고 데이터를 일일이 복사해야 하거든요. 적이 죽었을 때 중간에서 빼는 것도 한 칸씩 직접 당겨와야 하고요. 클라이언트 신입이라면 거의 100%의 구간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리스트 오브 T는 한 줄로 요약하면 내부의 배열을 들고 있다가 가득 차면 더 큰 배열로 갈아타는 래퍼 클래스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단순한 동적 배열이죠. 그리고 제네릭이라는 문법이 핵심인데요. 컴파일 시점에 컬렉션이 담을 타입을 고정합니다. 리스트 오브 인트는 정수만, 리스트 오브 에너미는 에너미만 담을 수 있죠. 타입을 고정하는 덕분에 캐스팅 오류가 없고 무엇보다 값 타입을 박싱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박싱 없음이 나중에 IL 레벨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기억해두세요. 리스트 인스턴스 내부를 그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힙에 있는 리스트 객체에는 3개의 핵심 필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밑줄 아이템스, 즉 실제 데이터를 담는 내부 배열이고 그 길이가 바로 캐퍼시티입니다. 둘째는 밑줄 사이즈로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는 칸의 개수이며 우리가 평소 쓰는 카운트 속성인의 값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셋째는 밑줄 버전인데 변경 카운터로서 포이치 도중 컬렉션이 바뀌었는지 감지하는 용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8칸짜리 배열에 데이터는 10, 20, 30 이렇게 3개만 들어있죠. 카운트는 3캐퍼시티는 8입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게 동적 배열의 핵심입니다. 그럼 가장 짧은 사용 코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컬렉션 초기화자라는 문법으로 10, 20, 30을 담은 리스트를 한 번에 만듭니다. 네 번째 줄 add는 끝에 40을 추가하고 다섯 번째 줄은 인덱스로 첫 번째 값을 읽어오고 여섯 번째 줄은 이번 인덱스의 값을 99로 덮었습니다. 일곱 번째 줄 remove의 딜은 1번 인덱스 요소를 빼버리죠. 여섯 줄에 리스트 오브 T 사용에 90%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나머지는 6줄이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운트와 캐퍼시티는 자주 헷갈리는 두 속성입니다. 카운트는 실제로 들어있는 요소 개수예요. add나 insert나 remove를 호출하면 값이 바뀌죠. 반면 캐퍼시티는 내부 배열의 길이입니다. add로 가득 찼을 때 자동으로 2배로 커지거나 ensure 캐퍼시티를 호출하거나 직접 값을 대입하면 바뀝니다. 핵심은 카운트는 항상 캐퍼시티 이하라는 점이고 그 차이만큼이 지금 비어있는 여유 공간입니다. 여유가 있는 동안의 add는 그냥 빈칸의 값을 쓰는 작업이라 매우 빠릅니다. 그렇다면 가득 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스텝 1은 캐퍼시티가 쌓이고 카운트도 쌓인 상태입니다. 이미 꽉 찼는데 여기서 add 40을 호출했어요. 스텝 2에서 단넷 런타임이 3배열을 할당하는데 크기가 4의 2배인 8입니다. 그리고 기존 4개 요소를 3배열로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스텝 3에서 마지막으로 3배열의 빈자리에 40을 채워넣고 이전 배열은 가비지 컬렉터, 즉 GC의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add 호출 안에 3배열 할당과 데이터 전체 복사와 옛 배열 폐기가 모두 일어나는 거죠. 평소 add보다 한참 비쌉니다. 이 동작을 직접 관찰해봅시다. 네 번째 줄에서 빈 리스트를 만들고 일곱 번째 줄에서 0부터 4까지 5개를 add합니다. 여덟 번째 줄은 매 추가마다 카운트와 캐퍼시티를 출력합니다. 단넷 8기준으로 실행하면 카운트가 1, 2, 3, 4일 동안 캐퍼시티는 모두 4로 유지되다가 다섯 번째 add에서 비로소 8로 점프합니다. 6, 7, 여덟 번째 추가는 또 8 한도 안에서 일어나고 아홉 번째에 16으로 갑니다. 즉 2배 증가는 꽉 찼을 때만 발생한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해두세요. 이 코드를 IL로 디컴파일하면 리스트 호출이 어떻게 디스패치 되는지 보입니다. 여덟 번째 줄 new obj는 빈 리스트 인스턴스 한 번 생성으로 힙 할당이 한 번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new list of int라고 쓴 한 줄에 대응하는 IL 명령어죠. 그 다음에는 루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번째 줄 콜버트 add는 매 반복마다 리스트.add를 가상 디스패치로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20번째 줄 콜버트의 밑줄 카운트는 카운트 프로퍼티 호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콜버트입니다. 이게 왜 콜버트인지 그리고 왜 박싱이 등장하지 않는지를 다음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IL을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new obj는 리스트 인스턴스를 한 번만 생성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점에서 내부 배열인 밑줄 아이템스는 비어있는 공유 배열, 즉 array.empty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dd 전까지는 추가 힙 할당이 없습니다. 모바일에서 자주 만드는 임시 리스트가 결국 비어있는 채로 끝난다면 지시 부담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둘째, add가 콜버트로 디스패치되는 이유는 리스트 오브 t가 iList of 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가상 메서드이기 때문입니다. 콜버트는 호출 직전에 인스턴스가 널인지 검사하는 게 콜과의 차이고요. 지트 컴파일러는 호출 대상의 정확한 타입을 알 수 있으면이 가상 디스패치를 정적 호출로 디버추얼라이즈해서 비용을 거의 0으로 만듭니다. 셋째, add 안에 숨어있는 분기인데요. 다음 코드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단넷 소스의 add 메서드를 단순화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현재 사이즈가 배열 길이보다 작으면, 즉 빈칸이 남아있으면 빠른 경로로 가서 그냥 배열의 빈자리에 값을 쓰고 끝입니다. 반면 빈칸이 없으면 여덟 번째 줄 add with resize라는 느린 경로로 넘어가서 새 배열을 할당하고 데이터를 전부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 마지막에 밑줄 버전을 1 증가시키죠. 이게 나중에 포이치 안전성 검사에 쓰이는 카운터입니다. 매 프레임 add를 호출하는 핫패스에서 빠른 경로는 거의 무료지만 느린 경로가 한 번 걸리면 그 프레임에서만 지시 압박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이제 컬렉션 초기 하자를 보겠습니다. new list of int 다음에 중괄호로 1, 2, 3을 적는 한 줄.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컴파일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 줄은 IL에서 사라지고 add 메서드를 3번 호출하는 코드로 풀어집니다. 직접 보시죠. 정말 단순한 함수 하나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1, 2, 3을 담은 리스트를 컬렉션 초기 하자로 만들고 그 카운트를 반환합니다. 이걸 IL로 디컴파일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보세요. 컬렉션 초기 하자가 어디로 갔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여덟 번째 줄 new obj로 빈 리스트를 만들고 아홉 번째 줄 due는 스택이 참조를 복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줄에서 정수일을 푸시하고 11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add 1을 호출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14번째 줄에서 add 2로 그 아래에서 add 3으로 반복됩니다. 즉 중괄호 안에 1, 2, 3은 IL 레벨에서는 add 3번 호출로 풀어진 거예요. 여기서 IL 포인트 3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컬렉션 초기 하자는 new obj와 due와 add 시퀀스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컬렉션 초기 하자를 쓰려면 그 타입의 add 메서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우연이 아니에요. 컴파일러가 이름 그대로 add를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dupe 명령어는 스택 최상위 참조를 복제합니다. new obj로 만든 리스트 참조는 add 호출마다 인자로 필요한데 매번 변수에 저장했다 꺼내는 대신 dupe로 복제하면 변수 슬롯이 절약돼서 IL이 짧아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박싱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ldc.i4 1로 정수일을 푸시한 뒤 곧장 add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박스 명령어가 없죠. 만약 옛날 어레이 리스트를 썼다면 add 오브젝트 시그니처에 맞추려고 박스 인트 32가 끼어들어 매번 힙 할당이 일어났을 자리입니다. 이게 리스트 오브 t가 어레이 리스트 대비 가지는 가장 큰 성능 우위입니다. 다음은 인덱서입니다. 우리가 리스트 대괄호 i라고 쓰는 그 문법이죠. 네 번째 줄은 리스트 대괄호 1로 1번 인덱스 값을 읽어오고 다섯 번째 줄은 리스트 대괄호 2에 99를 대입해서 2번 인덱스 값을 99로 덮었습니다. 이 두 줄이 IL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세 번째 줄 콜, 버트, get 밑줄 아이템 인트 32가 리스트 대괄호 1 읽기에 해당하고 여덟 번째 줄 콜, 버트, 셋 밑줄 아이템이 리스트 대괄호 2의 99 대입에 해당합니다. 즉 대괄호 문법은 마법이 아니라 평범한 메서드 호출이에요. get 밑줄 아이템과 set 밑줄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부르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인덱서는 평범한 메서드 호출입니다. C샵의 대괄호 문법은 get 밑줄 아이템, set 밑줄 아이템 호출의 문법 설탕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순수 배열 직접 접근, 즉 IL에서 LDLN 명령어보다 메서드 호출 한 단계만큼 느립니다. 다만 지트가 인덱서 본문을 그 자리에 붙여넣는 인라이닝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실집으로는 배열과 거의 같은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타이트한 수치 루프에서는 미세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둘째, 경계 검사는 인덱서 안에서 일어납니다. 리스트 대괄호 백처럼 잘못된 접근을 하면 get 밑줄 아이템 내부에서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을 던지죠.
이게 인덱서가 순수 배열 접근보다 약간의 추가 안전 비용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리무브 햇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1부터 5까지 5개를 담은 리스트를 만든 뒤 네 번째 줄에서 리무브 햇 1 호출에 인덱스 1즉 값 2를 제거합니다. 이 한 줄이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림으로 먼저 보시죠. 위쪽이 제거 전 상태입니다. 1, 2, 3, 4, 5, 5개가 들어있고 빨간색 칸인 인덱스 1의 값 2가 제거 대상입니다. 아래쪽은 제거 후 상태인데요. 단순히 빈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3, 4, 5가 모두 한 칸씩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array.copy 메서드 한 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n개짜리 리스트의 앞쪽 인덱스를 지우면 거의 n번의 복사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리무브와 리무브 햇이 on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IL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 리무브 햇 호출입니다. 평범한 콜버트 호출 한 번이지만 본문에서는 앞서 그림으로 본 array.copy가 일어나죠. 일곱 번째 줄부터가 포이치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게시 뉴머레이터 호출의 반환 타입이 밸류 타입 이뉴머레이터라고 적혀있죠. 즉, 값 타입 스트럭트입니다. 10번째 줄 ldroca.se를 보시면 이건 이뉴머레이터의 주소를 직접 가져오는 명령어예요. 콜버트도 박싱도 없죠. 스크롤을 내려서 파이널리 블럭을 보겠습니다. 18번째 줄에 constrained라는 접두사가 보입니다. 이게 값 타입 이뉴머레이터의 디스포즈를 팍싱 없이 호출하기 위한 IL 지시예요. 앞서 본 밸류 타입 이뉴머레이터와 ldroca 주소 호출, 그리고 이 constrained까지 세 가지가 결합돼 리스트 오브 t의 포이치가 가비즈를 만들지 않는 비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리무브 햇도 콜버트 호출 한 번이지만 본문은 사실 array.copy입니다. 호출 비용 자체는 작은데 복사 비용은 리스트 길이에 비례하죠. 그래서 1만 개짜리 리스트에서 매 프레임 앞쪽을 제거하면 그 자체가 핫패스 병목이 됩니다. 둘째, 밸류 타입 이뉴머레이터의 의미인데요. 포이치가 호출하는 게시 뉴머레이터의 반환 타입이 클래스가 아니라 스트럭트입니다. 게다가 호출 방식이 ldroca와 콜의 조합, 즉 주소 기반 정적 호출이에요. 콜버트도 박싱도 없죠. 이게 단넷 4.x 이후 유니티에서 리스트 오브 t의 포이치가 가비즈 제로인 이유입니다. 셋째, constrained 접두사는 값 타입에 대해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팍싱 없이 호출하라는 IL 지시입니다. 옛날 모노에서 포이치가 가비즈를 만들던 원인이 여기 박싱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constrained 덕분에 그 비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리스트 오브 t의 시간 복잡도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접근과 카운트는 5, 1, 2예요. 빠릅니다. add는 분할 상환 5, 1, 즉 평균적으로 5, 1, 2고요. 반면 insert, remove at, remove, contains, index of, clear는 모두 on으로 리스트 길이에 비례해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신입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요. contains와 remove와 index of가 모두 on이라는 사실이에요. 1만 개짜리 총알 리스트에서 매 프레임 contains 같은 확인을 하면 1만 번의 비교가 매 프레임 일어나는 거죠. 이런 용도에는 다음 글에서 다룰 해시 set of t가 정답입니다. 검색이 5, 1이거든요. 분할 상환이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한 번씩 큰 비용이 끼어도 전체 호출 횟수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 일정하다는 분석 방식이에요. add는 대부분 5, 1인데 가끔 리사이징, 즉 O, N 작업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리사이징은 매번이 아니라 캐퍼시티가 2배로 커질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누적 평균을 내면 결국 5, 1로 수렴합니다. 이론적인 분석이지만 실측에서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제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실전 적용을 보겠습니다. 신입이 가장 먼저 만나는 패턴이 오브젝트 풀이에요. 자주 만들고 부수는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어두고 재활용하는 기법인데 잘못 짜면 매 프레임 캐퍼시티 리사이징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잘못되는지 비포 코드부터 보시죠.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그냥 new list of enemy로 빈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러면 캐퍼시티가 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줄, 적 한 마리 추가할 때마다 애들을 호출하죠. 스폰 웨이브 팩 한 번의 캐퍼시티가 0에서 48, 16, 30, 260, 428로 7번이나 세 배열을 할당하고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이전 6개의 배열은 모두 GC 대상이 되고요. 모바일에서 이게 한 프레임에 몰리면 그 프레임만 갑자기 길어지는 GC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애프터 코드는 단 한 줄만 다릅니다. 9번째 줄을 보세요. 어웨이크에서 new list of enemy 안에 최대 동시 적 개수, 즉 128을 인자로 넘겼죠. 이렇게 생성자의 초기 캐퍼시티를 명시하면 처음부터 128칸짜리 배열로 시작합니다. 비포에서 0으로 시작해 7번 리사이징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처음부터 충분히 큰 배열을 깔아주는 셈이에요. 스크롤을 내려서 스폰 웨이브를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의 헤드는 128번까지 리사이징 없이 그냥 빈칸 채우기로 끝나요. B4에서 7번이었던 새 배열 할당이 제로가 됩니다. 정확한 상한을 모르면 예상치보다 약간 크게 잡으세요. 안 쓰는 공간은 게임 종료 시 회수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경험적 기준을 하나 드리면 리스트 크기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될 때만 U 리스트 오브 T 괄호 안에 예상치를 넣어주세요. 반대로 8개 이하 작은 임시 리스트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첫 애드에서 잡히는 캐퍼시티 사 자체가 충분히 작아서 리사이징이 한두 번 일어나도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다음은 조건부 일괄 제거입니다. 체력이 0 이하 인적을 한꺼번에 빼려고 할 때 신입은 보통 이렇게 코드를 씁니다. 그런데 코드는 실행되자마자 예외를 던집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두 번째 줄에서 포이치로 액티브 에너미즈를 순회하고 있죠.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서 같은 리스트에 리무브를 호출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봤던 밑줄 버전 필드 때문이에요. 포이치 진입 시점에 이뉴머레이터가 밑줄 버전 값을 스냅샷으로 저장해두는데 리무브가 호출되면 밑줄 버전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무브 넥스트에서 두 값이 안 맞으면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을 즉시 던집니다. 미묘한 버그로 발전하지 않고 바로 잡히게 만든 안전장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리무브 올입니다. 한 줄이면 끝나죠? 두 번째 줄처럼 람다식으로 조건을 넘기면 내부적으로 한 번의 순회로 살아남을 요소만 앞으로 모은 뒤 뒤쪽을 잘라냅니다. 리무브에서 여러 번 호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다만 람다가 외부 변수를 캡처하면 매 호출마다 클로저 객체가 할당될 수 있어서 정말 타이트한 핫패스에서는 다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순 포 루프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카운트 1부터 0까지 거꾸로 내려가면서 다섯 번째 줄에서 리무브 S를 호출합니다. 왜 거꾸로 도는지 궁금하시죠? 정방향으로 돌면서 중간 요소를 지우면 그 뒤 인덱스가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지는데 그러면 다음에 검사할 인덱스가 실제로는 한 칸 더 뒤를 가리키게 돼서 한 요소를 건너뛰게 됩니다. 거꾸로 돌면 이미 검사한 요소들이 뒤에 있으니까 인덱스 변동의 영향을 안 받죠. 람다 캡처 비용이 없어서 타이트한 핫패스에 어울립니다. 그러면 포이치와 포 어느 걸 써야 할까요? 옛 자료를 보고 리스트 오브 T의 포이치는 가비지를 만든다고 외우는 분이 많은데 환경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니티 5 점대 이전 9 모노 시절에는 포이치가 가비지를 만들었어요. 이뉴머레이터 박싱이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유니티 2018.3 이후 단넷 4.x 호환 환경부터는 가비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스트럭트 이뉴머레이터와 컨스트레인트 덕분이죠. 단넷 코어 5 이상도 마찬가지로 가비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니티 환경에서 포이치를 가비지 때문에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포이치와 세 번째 줄 포 둘 다 현대 유니티에서는 가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중요하면 포이치를 쓰시고 인덱스가 필요하면 포를 쓰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가 있는데요. 아이리스트 인터페이스 변수에 담은 뒤 포이치를 돌리는 건 다릅니다. 인터페이스 디스패치 때문에 이뉴머레이터가 박싱돼서 가비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선언 타입을 그대로 리스트 오브 T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신입이 자주 빠지는 함정 4가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덱스 범위 초과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1, 2, 3을 담은 리스트를 만들었으니 카운트는 3이고 유효 인덱스는 0부터 2까지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서 리스트 대괄호 3에 99를 대입하려고 하면 아규먼트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 납니다. 카운트 자체는 유효 인덱스가 아니거든요. 해법은 단순합니다. 세 자리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add나 insert를 써야 해요. 세 번째 줄처럼 add 99를 호출하면 인덱스 3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99가 들어갑니다. 즉 리스트 대괄호 i 대입은 이미 존재하는 인덱스만 덮어쓰지 세 자리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C# 신입의 단골 실수죠. 둘째는 포이치 도중 컬렉션 수정인데 이미 6.2에서 다룬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포이치 안에서 리무브 S를 호출하면 밑줄 버전 검사에 걸려서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이 납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같아요. 이뉴머레이터가 시작 시점에 밑줄 버전을 저장해두고 매 무브 넥스트마다 비교한다는 거죠. 고치는 방법도 같습니다. 두 번째 줄 리무브 올의 람다를 넘기거나 앞서 본 역순 포 루프를 쓰면 됩니다. 셋째는 대입 시 참조 복사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카피 변수에 오리지널을 대입했죠? 그런데 리스트 오브 T는 참조 타입이라서 등호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만 복사합니다. 즉 카피와 오리지널이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copy.add 4를 한 뒤 다섯 번째 줄에서 original.count를 찍으면 4가 나옵니다.
4번을 원했는데 원본까지 같이 바뀐 거죠. 4번을 원하면 세 번째 줄처럼 new list of int 생성자에 원본을 넘기거나 twist 메서드를 써서 명시적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이러면 내부에서 array.copy로 요소를 복제해 새 리스트를 만들어줘서 다섯 번째 줄에서 original.count는 그대로 3입니다. 다만 요소가 많을수록 복사 비용이 크니까 매 프레임 큰 리스트를 통째로 복제하는 코드가 있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는 클리어의 함정입니다. 1만 개를 넣은 뒤 세 번째 줄에서 출력하면 count는 만 캐퍼시티는 16,384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클리어를 부르고 여섯 번째 줄에서 다시 출력하면 count는 0이 됐는데 캐퍼시티는 여전히 16,384입니다. 클리어는 밑줄 사이즈 필드만 0으로 만들 뿐 내부 배열을 버리지 않거든요. 이게 재사용을 위한 의도된 설계예요. 메모리를 정말 회수하고 싶다면 list.capacity 0로 직접 대입하거나 trim access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풀 구현에서는 오히려 캐퍼시티가 유지되는 게 이득이라서 이 동작을 알고 의식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C# 버전별 변화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 1.0에는 제네릭이 없어서 오브젝트 기반의 어레이 리스트만 있었고 박싱과 언박싱이 매번 발생했어요. 2005년 C# 2.0에서 제네릭이 도입되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system.collections.generic.listoft가 등장했습니다. 2007년 C# 3.0에서는 컬렉션 초기화자 문법이 추가됐고 .NET 코어 2.1에서 span of t가 들어오면서 리스트 내부 배열을 복사 없이 다루는 길이 열렸죠. .NET 5 이상부터는 ensure capacity 메서드가 정식 추가됐고 가장 최근인 2023년 C# 12에서 컬렉션식이 도입돼서 대괄호 123 형태로 더 짧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섞어 쓰는 두 문법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C# 3.0의 컬렉션 초기화자고 다섯 번째 줄이 C# 12의 컬렉션식입니다. 두 코드는 IL이 거의 같아요. 둘 다 new list of int 다음에 add 1, add 2, add 3 패턴으로 풀어집니다. 컬렉션식 쪽이 짧고 배열 리스트 스팬 등 여러 타깃에 같은 문법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세한 건 본 시리즈 파트 9의 7번 글에서 단독으로 다룹니다. 오늘은 리스트 오브 t가 내부에서 무엇이고 왜 빠르며 언제 함정에 빠지는지를 IL 레벨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외워서 쓰는 컬렉션이 아니라 동작이 보이는 컬렉션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트로 풀리지 않는 키 기반 빠른 조회 문제를 딕셔너리로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